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의학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수의 체력 관리와 운동 생리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했다. 스포츠 의학의 역사를 보면 신체 활동의 중요성은 고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특히 초기 동양 문화권에선 벽화를 통해 수렵 활동이나 씨름 그리고 무용 등을 기록함으로써 신체 단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그리고 이후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스포츠 의학은 스포츠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디쿠스에 의해서 운동과 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된 것이 시초였다. 헤로디쿠스의 운동 치료는 그의 제자이자 현대의학의 창시자인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 운동 치유 능력이 더욱 널리 알려지면서 발전해 나갔다. 안녕하세요. 널 위한 스포츠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듯이 운동이 약이 될 수 있게 운동을 처방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오늘 운동 처방의 의미와 관련 체육학과 그리고 체력 증진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4년제 대학의 운동 처방 재활학과를 찾았습니다. 운동 역학 과목의 실습 시간. 학생들이 실습실에 모여 직접 몸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근전도와 그다음에 밸런스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은 워낙 그걸 우리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들을 주어서 운동 처방 재활학과는 사람들이 체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육 보건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를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학과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떤 재활을 해야 하는지 병원이나 건강센터에서 운동 처방을 내리는 건강운동관리사를 양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의 컨디션 조절과 부상 회복을 돕는 선수 트레이너도 이 학과 학생들의 주된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환자들이 아무리 이제 뭐 수술을 잘 받고 뭐 재활을 하고 치료를 받아도 운동이 안 되면 이제 건강 관리가 안 되잖아요. 병원에 이제 센터를 따로 만들어 놓고 운동 처방사라고 해서 고용을 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제 운동 지도하고 관리하고 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상해서 경기에 복귀할 때까지 기능 회복하는 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운동 처방을 내리기 위해선 인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인체 해부학이나 병태 생리학 같은 보건 계열의 전공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운동 역학, 심장 재활, 상지 재활 운동 같은 전공 과목들이 있습니다. 운동만으로 처방한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냥 내가 운동하는 방법만 알려줄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왜 그 운동을 가르쳐야 되는 생리학적인 그런 지식도 필요하고 내가 어떤 부위를 가르쳐야 되는지는 그런 해부학적인 지식도 필요한데 어떤 스포츠를 즐긴다 이거보다는 누군가를 이렇게 케어를 할 때 어떤 운동을 시켜야 하는지 우리가 직접 해보는 그런 실기 수업이 많아요. 운동에 대한 흥미는 물론이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끈기 또한 중요한 자질이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학생들이 이 학과에 어울릴까요?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조급하면 나는 이거를 하면 이러한 결과가 떠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노인분들이나 다친 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심리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스포츠 산업이 발달하면서 운동을 취미로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포츠 과학을 바탕으로 각종 운동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TV에서 그 건강이나 의학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그런 트레이너분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뭐 한의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움직임을 싫어하거나 조금 남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하거나 그런 분들은 약간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공부하면 끝까지 공부할 수 있고 되게 엄청 깊게 들어가가지고 남들이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닝을 하거나 누군가를 트레이닝 시키기에 있어 트레이닝의 근본이 되는 5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란 기초가 되는 근거 또는 보편적 진리라 합니다.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근육의 성장 기전은 근육의 저항을 때리면 저항에 맞아 아픈 근육은 다음에는 그 저항에 아프지 않기 위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근육의 맵집이 그리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정신 못 차릴 정도의 과부하를 때려줘야 인체는 그에 따른 생리작용으로부터 근성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근육이 정신 못 차릴 정도의 과부하를 때리면 근육은 또 그 자극으로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음 시간에도 똑같은 부하로 계속 때려봐야 근육은 간지럽기만 합니다. 갑작스런 과부하는 생리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근성장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부하를 증가시키거나 환경적으로 과부하의 한계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반복 횟수 또는 세트 수와 같이 트레이닝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 반복성의 원리입니다.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공부와 다르게 벼락치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트레이닝을 반복함으로써 근육의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근신경계의 기능이 향상되고 근육과 건, 인대와 같은 조직의 성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정말 느리게 성장하는 근육의 변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성별, 연령, 체형, 유연성 3대 중량이 다 다르듯이 유전과 운동 경력으로부터 사람들은 상이한 신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운동 경력이 5년 차인 근대 친구가 파트너십으로 같이 운동을 하자 한들 이 둘은 서로 불편한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냥 운동을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점진적 과부하를 통한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하면서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는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특이성의 원리입니다. 팔이 너무 작아 팔을 키우고 싶다면 2두와 3두 어깨 운동을 해야 하고 상체에 비해 다리가 3다리라면 하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운동 종목에 따른 근육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운동 계획을 만들어 트레이닝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오랜 기간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간지나게 만들었는데 운동을 중단하면 바로 과거의 몸으로 돌아가려는 가역성의 원리와 남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것이 더 즐겁고 화끈한 의식성의 원리, 그리고 다양하게 골고루 조절해야 하는 다양성의 원리와 다면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결론은 자기 수준과 목적에 부합하는 운동 종목으로 일관성 있게 점진적으로 과부하해야 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호크아이가 나타났더라도 괜히 원래 본인이 수행해야 하는 중량보다 더 무겁게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운동 중 부상 이후 1순위입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체력 증진을 위한 원리로는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서 하는 개별성의 원리, 그리고 일상생활의 신체 활동보다 조금 강하게 하는 가부의 원리,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반복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또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점진성의 원리와 운동을 일회성이 아닌 장시간 규칙적으로 하는 지속성의 원리, 그리고 특정 부위가 아닌 여러 체력 요소를 고르게 발달시켜야 되는 전멸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운동 목적에 맞는 운동 형태,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멋진 몸을 위해 근력을 키우고 싶다면 아래에 해당하는 운동 종목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후 운동 종목을 선택했다면 운동 강도, 시간, 빈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운동 강도는 운동을 시작할 때 운동을 얼마나 힘들고 강하게 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운동 시간은 운동을 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운동 빈도는 운동을 주당 몇 회 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운동 기간은 운동 빈도보다 큰 개념으로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간 계획을 의미합니다.
체력 운동에 따른 근육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무거운 아령을 들어 올리는 이 순간, 이 씨의 팔 근육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근육은 수많은 근섬유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근섬유는 미오신과 액틴이라는 단백질의 결합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신경 자극에 의해 미오신과 액틴이 겹쳐지면서 근섬유가 짧아지면 근육이 수축한다. 이렇게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뼈가 움직이면서 우리 몸의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때 근육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근섬유에는 미세한 손상과 염증이 생기는데, 근섬유 내부를 떠돌던 위성세포가 이 염증 부위에 부착. 핵을 제공하고 근육세포를 분화시키며 근육을 보수 성장시키게 된다. 즉 근육은 운동을 하는 순간이 아니라 쉬는 동안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것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동 처방의 원리에는 개별성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지속성의 원리, 전면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운동 처방의 요소에는 운동 형태,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 기간, 운동 빈도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체력 증진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운동 목적에 맞는 운동 종목과 방법을 선택해야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처방의 실제 영상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 13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입니다. 일반 체육관과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기초 체력에 맞춰 특화된 곳입니다. 기초 체력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기초 체력은 평소에 관리하지 않으시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이곳은 떨어진 기초 체력의 수준을 측정해서 그것을 끌어올리는 운동 처방을 해드리는 체력인증센터입니다. 전국에 43곳 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구청에서 운영 중입니다. 거주지 상관없이 무료 이용이 가능해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40대 두 여성 체력 측정을 신청하는데요. 체력 측정사가 평소 운동량과 질병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이어서 혈압과 키, 몸무게, 체지방량 등 신체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본격적인 체력 측정은 이제부터입니다. 체력 측정은 근지구력, 민첩성, 유연성 체력 측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 운동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로 나눠 운동 강도와 측정 방식을 조절해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지구력을 알 수 있는 윗몸 일으키기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자, 팔 떨어지시면 안 돼요. 자, 시작. 40대 여성의 평균 횟수는 25회, 두 여성의 경우 평균보다 더 낮습니다. 다음은 유연성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얼마만큼 숙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측정 결과 정영화 씨가 40대 여성 평균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쳤습니다. 이어 심폐지구력을 알아보는 20m 왕복 오래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 뛰기, 왕복 빨리 달리기 등 모두 6가지의 체력 검사가 진행됩니다. 1시간가량 걸쳐 모든 체력 측정이 끝났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는데요. 김현애 씨와 정영화 씨 모두 저체력자로 나왔습니다. 이제 건강운동관리사와의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개인별 맞춤 운동 처방이 내려집니다. 김현희 씨는 근력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스윙 스쿼트가 좀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암스윙 스쿼트는 팔을 흔들면서 모인 수강생들의 기초체력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운동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운동 등과 같이 기초 체력을 다지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 일주일에 3번, 총 8주에 걸쳐 전문가의 특별한 치료를 무료로 받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돼 혼자 힘으로는 계단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진 상태로 이곳을 찾았다. 그게 뭐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도 하나도 없고 80 가까운. 올라가시고 관절염 진단을 받은 최 씨는 진 교수의 처방대로 관절을 지탱해주는 근육 강화와 연골 손상을 막기 위한 운동을 2주째 하고 있다. 조금만 더. 그리고 운동하실 때 지금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저기 벽에 기대서 이런 거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거 하실 때도 지금 10초, 15초 이렇게 버티는 거는 무릎에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연골 자체가 지금 많이 닳아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계속 눌리게 있으면은 뼈끼리 이렇게 계속 눌린 상태가 되잖아요. 또 관절염 환자는 근력이 한쪽에 치우쳐 넘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때문에 근력 운동뿐 아니라 균형 운동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154cm에 63kg으로 비만인 최 씨는 살을 빼는 일도 급하다. 적중 체중에서 1kg만 더 늘어나도 무릎은 3배에서 많게는 7배의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운동 처방실을 찾은 수영 선수 김영남 씨. 다리를 핀 상태에서 숙일 때와 그리고 모두 집을 때 앞으로 숙일 때? 네, 숙일 때 그리고 누워서 허리 쪽에 약간이라도 힘이 들어가면 그때 많이 아픕니다. 그냥 똑바로 누운 상태에 힘 주면? 네, 힘을 주면. 운동선수에게 부상은 치명적이다. 그리고 때론 선수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빠른 회복과 체력 저하를 막기 위해 영남 씨는 운동으로 부상을 극복해 나간다.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 강화 운동과 부력을 이용해 허리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수중 치료도 겸해야 한다.